그게 전부였어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오늘 오후 태호 씨와 함께했던 시간. 온몸에 남은 그의 흔적들.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 태호 씨 같은 다정한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수십 번도 생각했어요. 태호 씨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서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며칠 후 태호 씨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은 장소에서 4시. 문자를 보며 고민하고 있는데 출근한 줄 알았던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장모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엄마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괜찮으시겠지? 남편은 이미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수속을 밟고 입원 준비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엄마 상태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해. 남편이 엄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찡했어요.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장모님을 업고 뛰어오셨어요. 정말 급하게 오셨더라고요. 동균이가 엄마를 업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매달 엄마께 용돈도 드리면서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자식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괜찮아. 몰랐지?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 못하는 사람이지만 자기 방식대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몰랐구나. 엄마가 깨어나셨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장모님 얼른 일어나셔야죠.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사위. 우리 인화가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의 말에 남편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가게로 돌아가고 엄마 곁을 지키며 저는 태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아파서. 이렇게 보내면 끝일까?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쳤어, 나. 정말 미쳤어. 엄마가 누워 계신 병실에서 남편의 헌신을 보면서도 저는 태호 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 더 이상 구분이 안 됐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그 모텔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안정을 찾으셨고 남편이 병원을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시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응, 다녀와. 집에 가서 좀 쉬어. 3035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호 씨가 문을 열었어요. 장모님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들어오세요. 이번에는 와인도 없었어요. 인사도 길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태호 씨의 속삭임에 온몸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침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급했어요. 옷이 벗겨지는 속도도 빨랐고 손길도 더 격렬했습니다. 그의 셔츠를 벗기니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어요. 남편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제 블라우스도 순식간에 벗겨졌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제 몸의 곡선을 따라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어깨에서 쇄골로 쇄골에서 가슴으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애무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완전히 벗겼습니다. 밝은 오후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불 끄지 말아요. 당신을 보고 싶어요. 나레이션. 태호 씨의 말에 부끄러웠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침대 위에서 우리는 뒤엉켰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쓰다듬고 제 손은 그의 등을 긁었어요. 더 깊이. 이게 내 목소리 맞아? 이렇게 솔직할 수 있었어?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저는 그의 몸을 그는 제 몸을 탐했어요. 땀에 젖은 몸이 서로 엉기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어 씨, 너무 좋아요. 저도요. 쾌락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참을 필요도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원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태우 씨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해요. 당신을. 두 번째는 더 느렸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확인하듯 움직였어요. 처음처럼 급하지 않았고 서로의 반응을 살피며 진행됐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온몸을 여행했어요. 목덜미, 어깨, 가슴배. 입술이 닿는 곳마다 전율이 일었습니다. 거기. 좋아요. 제가 이렇게 솔직할 줄 몰랐어요. 남편과는 단 한 번도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인화 씨. 사랑이라고? 태호 씨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도.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도.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알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저는 기다릴게요. 시계를 봤어요. 벌써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가봐야 해요. 남편이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가요. 옷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스카프로 목을 감싸고 머리를 다시 정돈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엄마 곁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왔어? 집에 갔다 왔어? 응. 씻고 왔어. 거짓말.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엄마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남편의 피곤한 얼굴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쉬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괜찮아. 같이 있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손을. 배신하고 있어. 그날 밤 엄마가 주무시는 병실에서 남편과 저는 간이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당신도.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방 잠들었습니다. 피곤했나 봐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태우 씨와의 시간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여자로 느껴지는 그 순간들. 하지만 남편의 헌신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겠지. 선택해야 해.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직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태우 씨의 달콤함과 남편의 헌신 사이에서 저는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퇴원하신 후 저와 태우 씨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오늘 이 시 같은 곳. 내일 3시 가능해요. 보고 싶어요. 남편 몰래 만나는 일이 익숙해졌어요. 거짓말도 자연스러워졌고요. 친구 만나고 올게. 장 보고 올게. 은행 좀 다녀올게. 나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태우 씨와의 시간은 매번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구했고 쾌락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거 입어봐요. 어느 날 태우 씨가 란제리를 선물했습니다. 검은색 레이스였어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입어봐요. 정말 어울릴 것 같아요. 욕실에서 갈아입고 나왔을 때 태우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그날은 특히 더 격렬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에 우리 둘 다 흥분했나 봐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다른 모텔, 다른 시간, 다른 방식. 이거 중독된 거야. 끊을 수가 없어. 집에서도 태우 씨 생각만 났어요.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태우 씨였습니다. 여보 밥 먹어.
응. 대답은 하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들키는 거 아냐? 조심해야 해. 어느 날 모텔에서 태호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민수한테 이혼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진짜예요? 정말로?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어요. 인화 씨도 준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날 모텔을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말해야겠다고. 하지만 집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거실에 민서가 앉아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민서가 앉아 있었거든요. 민서가 왜 여기에? 민서야. 언제 왔어?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 애썼지만 손이 떨렸어요. 조금 전에 왔어. 초인종 눌렀는데 아무도 없길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어. 내가 어디 갔는지 물어볼까? 아니면 그랬구나. 장 보러 나갔다 오는 길이야. 하지만 제 손에는 장바구니가 없었어요. 민서가 그걸 쳐다봤습니다. 장은? 망했어. 그게 사려던 게 없어서 그냥 왔어. 민서가 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인화야, 너 요즘 이상해. 뭐가? 자주 연락이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집안일이 좀 많아서. 집안일? 아이들도 다 컸는데? 민서의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됐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 알까? 설마 알았을까?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민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고민이 있어서 왔어. 고민? 무슨 고민? 무슨 고민인데? 태호가 요즘 이상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상하다니? 자꾸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계속 확인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문자를 확인하는 거겠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민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친구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그 다른 여자가 바로 나야. 설마 그럴까? 태호 씨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제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저였을까요? 그렇긴 한데 불안해. 너도 알잖아. 우리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는 거. 태호 씨가 말했던 거. 사랑이 없다고.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고마워 인화야. 내 말 들으니까 좀 안심이 돼. 민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오랜 친구의 손.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민서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최악이야. 친구의 고민을 들으면서도 위로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 고민의 원인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호 씨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민서가 다녀갔어요. 당신 의심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괜찮아요. 곧 정리할 거예요. 내일 만나요. 정리라니.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저녁 늦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저녁 먹었어요? 응, 밖에서 먹고 왔어. 평소처럼 무뚝뚝한 대답. 하지만 오늘따라 그 무뚝뚝함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TV를 보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면 정말 괜찮을까? 다음 날 오후 저는 태호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장소였어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서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알아요. 어젯밤에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왜 늦게 들어오냐고. 뭐라고 했어요?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오래 숨길 수는 없어요. 태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 아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인화 씨 이번 주말에 민서한테 말할 거예요. 이혼하고 싶다고. 정말 실행에 옮기는 거구나. 당신도 준비하세요. 우리 함께 시작해요. 하지만 너무 급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태호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어요. 저도 생각은 해봤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 행복할 권리도 있잖아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그 주말 태호 씨는 정말로 민서에게 이혼을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말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토요일 저녁 남편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나간 상태였어요. 여보. 응? 할 말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TV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를 봤어요. 뭔데? 지금이야. 말해야 해. 바로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가게에 불이 났대. 지금 당장 가야 해. 뭐라고요? 남편은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어요. 이럴 수가. 철물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차가 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가게 내부가 상당히 손상됐어요. 나레이션.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해온 가게였어요.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이 사람. 이런 상황에서도 미안하다고 하네. 그날 밤 우리는 화재 피해 조사와 보험 처리 때문에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것저것 처리했어요. 지금 이혼 얘기를 꺼낸다고? 이런 상황에서 제 휴대폰에 태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서한테 말했어요. 이혼하겠다고. 당신은 어때요? 태호 씨는 이미 말했어.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진 남편을 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화야.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왜 그래 민서야? 태호가 이혼하자고 했어. 다른 여자가 생겼대. 결국 말했구나. 뭐라고? 정말? 놀란 척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죠. 누군지는 안 말해줘.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대. 미안하다고만 하고. 민서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인화야. 나 어떡하면 좋아. 그게 나야 민서야. 그 여자가 바로 나라고. 민서야. 진정해.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습니다. 여전히 가게 복구 문제로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한쪽에는 가게가 불타 무너진 남편, 다른 한쪽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친구.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어? 태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 가게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민서한테서 전화 왔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 약속 잊지 마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저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우 씨와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남편과의 오랜 인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지? 정말 모르겠어. 가게 앞에서 지친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표현은 서툴지만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사람. 그리고 휴대폰 속 태호 씨의 문자. 저를 여자로 봐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사람.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선택해야 해.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을 실행하기도 전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선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위로할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최악이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민서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인화야. 민서야. 민서가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저는 그저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거실에 앉아 민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20년을 살았어, 인화야. 20년을. 그런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대. 누군지는 말 안 했어? 응.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미안하다고만. 민서가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사실 우리 결혼 생활이 완벽하진 않았어. 너도 알잖아. 태호랑 나랑. 그렇게 다정하지도 않았고. 태호 씨가 말했던 거. 사랑이 없다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할 줄은 몰랐어. 민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싶어. 대체 어떤 여자길래 20년을 버리고 가는 거야? 그게 나야. 바로 내 옆에 있어, 민서야. 민서야,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내가 부족했으니까 다른 여자한테 간 거 아니겠어? 민서가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태호 씨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나. 고마워, 인화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라도 내 편이어서. 민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민서야. 민선의 집을 나서며 저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호 씨. 저예요. 인화 씨, 민서 만나고 왔어요? 네, 만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어요. 민서가 너무 힘들어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인화 씨,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행복할 권리라고? 남의 고통 위에 세운 행복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인화 씨, 흔들리는 거예요. 태호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전 이미 모든 걸 걸었어요. 인화 씨를 위해서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복구업체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보험 처리하고 수리하면 한 달은 걸릴 것 같아.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입이 없을 텐데. 미안해. 또 미안하다고 하네. 괜찮아요.
우리 저축도 있고.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지. 표현도 잘 못하고.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무뚝뚝해서 당신이 외로웠을 거야. 남편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 알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사랑은 했어.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남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 그날 밤부터 저는 양쪽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